전 감자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유료 강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들어가면 엑셀 말고 챗 GPT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우리가 엑셀로 하는 많은 작업들을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초보라서 함수를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 엑셀 고수지만 반복 작업 때문에 정말 싫어.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찾아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안 써보신 분들, 이런 분들 들으시면 좋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다 소스들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보시면서 직접 샘플 소스를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하고 성과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관련된 샘플 강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샘플 강의 보시고 야, 너 강의 잘하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2만원에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엑셀 말고 챗 GPT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챗 GPT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엑셀을 몰라, 데이터 분석이 뭐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배울 수 있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챗 GPT로 데이터 분석을 왜 할까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까요? 우선 복잡하게 가공해야 할 데이터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데이터를 받으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공을 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작업들을 무수하게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으면 가공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제가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파일로 챗 GPT에게 업로드해서 바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공하느냐? 몇 가지의 프롬프트만 넣게 되면은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완성을 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음번 데이터 가공할 때 그 프롬프트를 붙여 넣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데이터 가공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그 후의 작업들은 복분만 하면은 화면처럼 복잡한 데이터가 이렇게 쓸모 있는 데이터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파일은 화면처럼 엑셀로 출력을 해서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가공을 했어. 그럼 이 데이터가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혹은 기획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페이퍼워크가 가능한데요. 이런 데이터, 앞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보고서의 방향 몇 가지를 넣게 되면 화면처럼 이렇게 보고서가 되고요. 여기 수치 보이시죠? 여기 수치가 있고 여기 수치가 있고 이런 수치에 근거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공한 데이터에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또 다른 전략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단순히 말하면 그냥 그래프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 앞에서 제가 가공했다라고 말씀드린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공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색깔부터 구성까지 여러 가지를 그냥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또 엑셀에서
하려면 차트 만들어야 되고 뭐 복잡하지만 그런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형식의 그래프 되고요. 요런 형식의 그래프도 되고요. 요렇게 누적 그래프도 되고요. 요렇게 원 그래프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프롬프트만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처럼 1인 기업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 보고서 여러 가지 출력물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에게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셀 말고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기 2편입니다. 일단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요것의 옛날 이름은 코드 인터프리터였습니다. 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GPT-4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챗GPT가 알아서 요 질문은 파이썬을 활용해야겠는데? 라고 하고 파이썬이 자동 실행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파이썬을 통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 어라? 오류가 발생하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수정하시오. 요렇게 하지만 요 챗 GPT는 오류가 났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라고 하고 자동으로 오류를 잡아냅니다. 이 오류를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챗 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실행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팅창입니다. 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챗GPT가 이거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야겠는데? 라고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쓰고 저 질문에는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알아서 반영을 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죠. 화면처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을 CSV로 출력해 달라고 하면 CSV로 출력해 줍니다. 참고로 변환을 요청한 이 파일은 엑셀 파일이고요.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바꿔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처럼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여기 에러 애널라이징 이라고 뜨죠. 오류를 수정해서 답변을 하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질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걸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고쳐준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작업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모양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 창의 커서 모양인데 요걸 클릭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짜서 출력을 한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출력된 코드는 진행 과정을 모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화면처럼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는 부분은 차트에서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부분에서는 한글이 깨진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가 힘들고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금 데이터를 가공하고 수정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끝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3시간에 40개의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3시간을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긴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시간에 40개 요 안에서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그런 한계가 있죠.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들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계산을 잘 하고요. 왜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냐 화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각화도 가능합니다.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sin EX를 그려줘 라고 하니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이 파일을 물론 우클릭해서 저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NG로 다운로드 해줘 라고 하면은 결과값을 다운로드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편집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JPG 파일을 올렸는데 이 파일을 PNG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바꿔주고요. 흑백으로 바꿔줘 라고 하니 흑백이 됐다 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크기를 50% 줄여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한다. 여러분이 보시는 요 채팅창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챗GPT가 보고 이거 파이썬을 작동시켜야겠는데 라고 하면 알아서 파이썬이 작동이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 기능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요런 CSV 파일이 있습니다. 요 놈을 업로드하고 엑셀 파일로 출력해줘 라고 하니 분석 중이라고 뜨고 요렇게 엑셀 파일로 바꿔줬다 라는 게 나오고요. 요걸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GPT-4 옴니 버전이 적용이 되면서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다운로드 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기 테이블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펼치기를 통해서 큰 화면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표는 시각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따가 우리가 데이터 가공할 때 쓸 이런 데이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화면처럼 내가 업로드한 파일이 미리 보기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해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출력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럴 때는 응답 다시 생성하기를 누르면 보시면은 화면처럼 이렇게 잘 나왔죠. 어떨 때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출력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프롬프트로 이렇게 바꿔달라 혹은 재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할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롬프트는 저희가 뒤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분석이 되고요. 자, 보시면은 문자열 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보통은 요렇게 하고 끝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시오 요렇게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런데 얘는 내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라고 하고 분석 보기 보시면은 얘가 요 에러에 대해서 다시 대응해서 요렇게 답변을 출력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챗GPT는 지가 알아서 올바른 답변을 찾아서 저희한테 출력을 해주고요. 물론 여기 있는 코드는 복사해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붙여넣기해서 실행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정리하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수정을 해준다 라는 것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지만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또 프롬프트로 수정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9, 10, 11, 12 이렇게 숫자가
숫자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소스 매체 옆에 9, 10, 11 등의 숫자가 있는 열을 삭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삭제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화를 할 건데요. 이 시각화 역시도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 화면을 촬영하는 그 시점에 GPT-4 옴니 버전이 발표가 되어서 약간의 변화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잘 나오게 되고요. 모든 그래프가 그렇진 않는데 특히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는 인터랙티브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예쁘게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랙트 기능을 끄고 스태틱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예전 버전이고요. 예전 버전도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랙티브 차트가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옛날 버전은 여기 네모 보이죠? 네모. 요게 한글이 깨져서 그런 거고요. 인터랙티브 차트에서는 한글도 잘 나옵니다. 요게 슬라이드 내용의 GPT-4 버전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GPT-4 옴니 버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는 이게 더 예쁘고 좋은데 우리가 이걸 어디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치가 없는 것보다는 제가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막대 끝에 숫자를 넣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기능을 끄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또 다양한 곳에 삽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터랙티브 차트가 좋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스태틱 차트가 좋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다만 스태틱 차트에서는 한글로 된 부분들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위의 그래프에 사용된 모든 텍스트는 영어로 표시해줘 라고 한 줄 넣게 되면은 네, 여기 바뀌었죠. 역시 스태틱 차트로 바뀌면 이렇게 한글이 깨졌던 부분들이 영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깨져서 나왔지만 바꿔달라고 했더니 좋네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 삽입할 때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스태틱 차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직은 뭔가 챗 GPT 쪽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에 차트를 선 그래프로 바꿔달라고 해보면 선 그래프도 역시 이렇게 인터랙티브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태틱 기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원형 차트로 바꿔달라고 해보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제가 사실 요거 촬영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선 그래프 빼고는 인터랙티브 차트가 다 안 됐었는데 오, 적용이 되었네요. 원형 그래프는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니까 네, 요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네요. 자, 원래는 막대 그래프만 인터랙티브가 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 업데이트가 돼서 선도 되고 원도 되고 3D 막대 차트는 될까요? 아, 요거는 인터랙티브 차트가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뜹니다. 뭐 언젠간 또 되겠죠. 사실은 얘네들도 다 안 됐었는데 어제까지 안 됐었는데 된 거 보니까 3D 차트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기는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챗 GPT는 프롬프트를 보고 이거 파이썬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파이썬이 알아서 작동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로 뭘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 넣어 봤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넣게 되면은 분석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해주는데 요거 눌러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계산을 했거든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 답변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넣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와우, 이런 그래프가 나왔네요. 여기도 인터랙티브 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꺼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수정하기 위해서 값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니까 값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의 반영은 인터랙티브 차트에서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스태틱 차트에서는 딱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값들을 대충 볼 때는 인터랙티브 차트가 좋은 것 같고 어딘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삽입을 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스태틱 차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능해.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어떻게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요런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엑셀 파일, CSV 등 다양한 데이터 파일 형식을 지원해 주고요. 또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데이터가 든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 화면에서 내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가공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숫자가 10 이하는 삭제해주고 참여율은 %로 표시해주고 전환 옆에 전환율이라는 열을 추가해서 사용자 대비 전환 건수를 계산해서 %로 나타내줘 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을 파일과 함께 채팅창에 넣어주면 이렇게 처리하고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처리 과정도 주르륵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본 파일을 화면처럼 데이터를 가공해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데이터 가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즉 원석과 같은 놈을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필요한 내용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각화는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션 소스 매체 부분과 사용자 관계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한글이 깨졌죠? 요거는 왜 깨졌느냐? 아직 차트에서는 한글을 출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영어로 바꿔 달라고 하니 이렇게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계획을 잡고 챗GPT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기에서 시각화도 하고 인사이트도 얻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이 강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나는 엑셀을 몰라, 나는 데이터 분석을 개뿔도 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요 데이터를 가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용자 수, 요 사용자 수가 10 미만, 뭐 대략 여기 되겠네요. 여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요 참여율은 율 붙어 있으니까 %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로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요 전환 옆에 전환율이라고 넣어서 사용자 대비 전환 숫자를 이곳에 전환율로 넣으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걸 텍스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2하면 삭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하면 삭제해주고 참여율은 %로 표시해주고 전환열의 오른쪽에 전환율 열을 만들어서 사용자 수 대비해서 전환 건수를 %로 표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 프롬프트 복사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립 모양 누르면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업로드만 있었는데 지금은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컴퓨터에서 업로드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컴퓨터에서 업로드 눌러서 자, 이렇게 파일 업로드 했고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 붙여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 전에 데이터가 잘 읽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를 화면에 출력해 달라고 했거든요. 보시면은 표의 위에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표에 한글이 깨지는데 잘 보이게 조치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활용해라 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주고 있네요. 자,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으니까 앞에서 만든 프롬프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앞에 프롬프트 기본 공식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지만 이 첫 번째 답변, 요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제가 좀 키워 볼게요. 이렇게 보는 게 또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러면
우선 세션 소스 매체열 왼쪽에 0123 번호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해줬네요. 좋아요. 그리고 참여율 전환율은 소수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바뀌어졌고요. 요 참여 시간 여기도 요게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 초로 나타내 달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씩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요런 데이터를 요렇게 깔끔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 요거 할 거면 그냥 엑셀 쓰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지금은 제가 처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하나씩 넣었었는데 요걸 한꺼번에 넣게 된다면 반복 작업에 정해져 있는 프롬프트에 넣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시각화가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세션 소스 매체와 사용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그냥 넣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터랙티브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도 이렇게 나오고요. 인터랙티브 기능을 끄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여기 한글이 깨져 나온다고 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프의 한글은 모두 영어로 바꿔주고 막대 끝에 숫자를 넣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바꿔주고, 인터랙티브 화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스태틱 그래프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한을 해줬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Show the conversion rate pie chart. 요거 눌러보면 파이 차트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색깔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데이터 분석 부분에 많은. 자, 그리고 챗GPT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답변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실제 수치를 넣어서 분석해 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요. 이미지의 그래프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넣고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화면에서 이미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업로드해서 요 이미지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데이터가 잘 읽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의 이미지 데이터를 똑같이 표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분석이 되고, 보시면 똑같이 옮겨줬습니다. 크게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잘 옮겨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난 디지털 마케터인데 이 데이터는 유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달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난 이런 형식이 좀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 하단에 요거 응답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보시면 또 다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하시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요 스타일인데 라고 하면 이를 바탕으로 요청사항을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자, 이렇게 바로 프롬프트 넣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인데 온라인 광고 전략을 기획하고 있고 보고서 형태로 알려줘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생성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거기서 수정해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와 비슷한 선 그래프 형식으로 차트를 그려줘 라고 하면 만들어 줬습니다. 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걸 스태틱 차트로 바꾸면 요렇게, 그리고 인터랙티브로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깨지는 건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깨진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